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과의 짧은 대화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분명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어색해지고 가까운 사람과도 작은 오해가 쌓여 멀어지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고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주목받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상대가 듣지 않거나 오해를 사기도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심리학적으로 인간관계를 더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왜 어떤 사람의 말은 귀 기울여 듣게 되고 어떤 사람의 말은 무시당할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인간관계에 숨겨진 심리학적 원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눈 후 왠지 모르게 설득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상대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 답답했던 적이 있나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말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특정한 방식에 따라 설득당하고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제시한 설득의 6가지 원칙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말에 끌리게 하는 설득의 6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상호성의 법칙. 호의를 받으면 보답하고 싶어진다. 사람들이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다는 감정을 느낀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작은 친절이라도 먼저 베풀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고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웨이터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사탕을 하나 더 챙겨주면 우리는 더 많은 팁을 주게 되는 경향이 있죠. 둘째, 희소성의 법칙. 한정된 것은 더 가치 있어 보인다. 이 기회는 단 3일 동안만 제공됩니다. 쇼핑몰에서 이런 광고를 본 적 있죠. 우리는 희소한 것에 더 강한 가치를 부여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이 기회는 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권위의 법칙.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한다. 여러분이 건강 정보를 찾을 때 무작위 블로그 글보다 의사나 연구기관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면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10년간 경험을 쌓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을 활용하면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일관성의 법칙.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면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진다. 한 번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그 결정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죠. 누군가의 행동을 유도하고 싶다면 작은 약속부터 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증거.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싶어진다.
이 제품은 10만 명이 선택한 제품입니다. 다른 고객들도 이 메뉴를 가장 많이 주문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우리는 더 믿음이 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더 신뢰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득하고 싶다면 주변의 긍정적인 사례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호감의 법칙.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따른다. 여러분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과의 대화를 더 즐기지 않나요? 단순히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보다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상대와 공통점을 찾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면 더 쉽게 신뢰를 얻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비언어적 표현인 표정, 목소리 톤, 몸짓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눈을 자주 마주치는 것이 신뢰를 높입니다. 사람은 눈을 맞추면 더 신뢰감을 느끼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눈 맞춤은 부담스럽죠. 자연스럽게 3에서 5초 정도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목소리 톤과 속도도 설득력을 결정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빠르게 말하면 흥분한 것처럼 들리고 천천히 말하면 더 신뢰감 있게 들립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속도를 살짝 낮추고 강조할 부분을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 효과로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을 은근히 따라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화 중 상대가 컵을 들면 나도 살짝 컵을 들어본다든가,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면 나도 고개를 끄덕이는 식이죠. 이렇게 작은 비언어적 신호만 잘 활용해도 상대와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법이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일,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세 친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오래 알고 지냈어도 거리감이 느껴지죠.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비밀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인간관계에는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원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 인간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일, 이는 단순히 말솜씨가 좋거나 매력이 넘쳐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의식이 결정하는 요소들이 큰 역할을 하죠. 여러분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주 보면 호감이 커지는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여러분은 낯선 사람을 반복해서 마주칠수록 왠지 모르게 친숙하게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는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접하는 대상에게 더 큰 호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동료에게 점점 친밀감을 느낀다. 처음 들었을 때는 별로였던 노래도 자꾸 들으면 좋아진다. SNS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왠지 더 익숙하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이 법칙을 인간관계에 적용한다면 자주 얼굴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호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즉,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죠. 호감을 높이고 싶다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대와 접촉 빈도를 높이세요. 대화가 없어도 같은 공간에 자주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유사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비슷한 취향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왠지 모르게 더 끌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유사성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더 친밀감을 느낍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과는 대화가 더 잘 통한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는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된다. 같은 출신 학교나 지역 출신이면 금방 친해진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둘은 비슷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나를 더 신뢰하고 더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공통점을 찾으세요. 저도 그래요. 같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가깝게 만듭니다. 세 번째, 진심 어린 칭찬으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칭찬의 기술입니다. 칭찬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죠. 그런데 칭찬에도 효과적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너 정말 멋있어 같은 상투적인 말은 너무 막연해서 진정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발표 너무 인상 깊었어. 특히 결론 부분이 정말 설득력 있었어처럼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또한 단순히 외적인 부분보다는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칭찬이 더 감동을 줍니다. 너의 이런 점을 정말 좋아해 같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칭찬은 강력한 유대감을 만듭니다. 칭찬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남기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상대가 노력한 부분을 인정하는 칭찬을 하세요. 칭찬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드는 힘, 공감 능력을 키우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공감이 부족하면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듣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경청이 말보다 더 강력한 대화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고민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다. 응,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됐어? 같은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만 해도 상대는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말하기보다 먼저 잘 듣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닌 우리 중심의 대화 방식입니다. 대화에서 나만 강조하면 상대는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 친밀감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해. 대신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대신 우리 그때 이야기했었잖아. 작은 단어의 차이지만 이런 우리 중심의 말투가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화를 참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폭발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피하고 싶은 마음에 대화를 미루다가 관계가 서먹해진 경험이 있나요?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싸움으로 끝나는 관계가 있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갈등 해결법과 감정 조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심리적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들으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내 의견을 반박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다. 가까운 사람이 충고하면 좋은 말인 줄 알면서도 반발심이 생긴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말싸움이 감정 싸움으로 번진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서 내 생각이나 신념을 부정당하면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것과 다른 의견이 충돌하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의견이 다를 뿐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논리적으로 대화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논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지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뇌의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저하됩니다. 대신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논리적인 대화보다 방어적인 태도가 나오고 차분한 해결책보다 즉각적인 감정 표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후회는 이 순간에 발생합니다. 순간 욱해서 한 말이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 차분히 이야기했으면 풀릴 일도 더 커지곤 하죠. 그러면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방법을 기억하세요.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템포 쉬어가기 위한 감정을 조절하는 3초 법칙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3초만 멈춰도 감정적인 대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화가 난 말투로 이야기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번 숨을 깊게 쉬세요. 순간적으로 욱할 것 같을 때 3초 동안 머릿속으로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대화 중 감정이 격해질 때 잠깐만 이 얘기를 차분하게 해볼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이 정말 나쁜 의도였는지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표현된 것인지 내가 굳이 강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지 이 짧은 3초 안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줄이면 불필요한 갈등의 80%는 피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전달하는 법을 위한 아이메시지 활용법입니다. 많은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기분 나빠. 왜 항상 그렇게 말해? 넌 대체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갈등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메시지입니다. 너 대신 나는을 주어로 사용하세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만 상대를 탓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세요. 넌 왜 항상 내 말을 무시해? 대신 나는 내 말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속상해. 너 때문에 정말 화가 나. 대신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좀 답답하고 힘들어. 너가 들어간 문장은 공격처럼 들리고 아이가 들어간 문장은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감정을 받아들이기 쉽고 대화가 더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긍정적인 언어 사용으로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지키는 대화법입니다.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대신 내 입장도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있을까? 너랑은 대화가 안 돼. 대신 우리 조금만 차분하게 이야기해 볼까? 너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할게. 대신 우리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고민돼. 비난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갈등이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3초 법칙을 활용해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피하세요. 아이메시지로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전달하세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관계를 지키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오늘 배운 방법을 실생활에서 적용해보고 효과를 느껴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때때로 어렵고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갈등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인간관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대화하는 법, 설득하는 법,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를 더 잘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대화를 이어가는 게 어렵나요? 갈등이 생겼을 때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고민인가요? 아니면 상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은가요?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설득의 원칙을 활용해보기, 바디랭귀지를 신경 써보기, 감정을 조절하는 3초 법칙 써보기, 혹은 경청을 연습해보기.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을 하나라도 실천해본다면 앞으로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편안하고 원활해질 거예요. 관계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